나는 평생 돈을 벌며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우리는 모두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10명 중 7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문제의 원인이 거창한 재정 실패가 아닌 작은 소비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법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의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는 현재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늘어나는 후회를 마주하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출을 바꿔 더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소비 습관 속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강력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씀씀이는 성인이 된 자녀의 생활비 지원입니다. 71세 박순자 씨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저 부모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 정도만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흔쾌히 돕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6개월이 2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 주는 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적금을 깨야 했고 보험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죠. 이 이야기가 박순자 씨 한 사람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모님의 58%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월 평균 82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 거의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며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박순자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더 솔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적이라는 걸 설명하고 어떤 계획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 깊이 물어봤더라면 그러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인 자녀와의 재정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달 고정 지출에서 자녀 지원금을 완전히 제외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자립을 돕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자녀를 돕는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한계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흘려보낸 돈이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고 여러분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닌
자녀의 자립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씀씀이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이정숙 씨는 한때 자신이 카드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받는 카드, 주유할 때 포인트 적립되는 카드, 여행 다닐 때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까지. 처음엔 모든 게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카드 혜택을 받아도 내가 매달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면 과연 이게 현명한 소비일까? 그날 이후 그녀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카드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쓰고 더 자주 긁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카드로 나가는 돈이 150만 원. 그런데 정작 본인의 연금은 8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자까지 갚으면서 더 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리한 소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정된 수입 속에서 카드값을 감당하려다 보니 결국 자산을 축내고 대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드는 처음엔 편리했어요. 내 돈이 아니라 미래의 돈을 미리 쓰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카드 값이 제 삶을 잠식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돈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카드 사용 습관을 돌아볼 때입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지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카드 혜택에 끌려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정숙 씨는 결국 딸의 도움으로 모든 카드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의 체크카드뿐이었죠. 그렇게 잃어버렸던 통제력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더 많은 카드, 더 큰 할인 혜택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한 소비 습관이 우리의 노후를 안정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씀씀이는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입니다. 최영애 씨는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홍삼부터 시작해서 루테인, 오메가3, 관절, 건강영양제까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것도 비슷한 성분의 제품이 중복된 것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썼지만 정작 본인은 그중 몇 가지를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먹는다고 해서 따라 샀어요.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보면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종류가 늘어났죠. 이것만 먹으면 관절이 튼튼해진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안 사면 왠지 건강을 놓치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최영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쓴다며 산 영양제들이 사실은 불안과 조바심을 달래기 위한 소비였다는 것을요. 서울대병원의 박정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없이 영양제만 섭취하는 것은 결코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이 제품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면 나도 안 먹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한 가지 제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소비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소중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영애 씨는 이제 매달 구매하는 영양제를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 대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말 필요한 제품만 선택합니다. 이젠 무엇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냥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갑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서랍 속에 쌓여 있는 영양제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광고가 아닌 우리 몸의 진짜 신호를 듣고 행동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씀씀이는 고금리 대출입니다. 박민철 씨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손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 박 씨는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대부업체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500만 원의 대출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9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달 연금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죠. 결국 또 다른 대출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핀테크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18%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율만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점은 바로 상환 계획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는 일은 점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고령자의 대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결국 가족들에게까지 재정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민철 씨는 결국 딸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조금씩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출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게 만든다면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은 우리의 재정을 갉아먹고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햇살론 시니어, 노인 맞춤 대출 같은 제도는 어르신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 외에도 매달 작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씀씀이는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김정숙 씨는
얼마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생활비도 아끼고 특별히 큰 돈을 쓴 기억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넷플릭스, 건강식품 정기배송, 칫솔 정기배송,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신문 구독료까지 사용하지 않는 정기 구독 서비스들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매달 적은 금액이라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모아보니 한 달에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 돈이면 장도 보고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그동안 어디다 쓰고 있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작고 간편한 소비로 시작된 구독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 통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42%가 사용하지 않는 정기 구독을 3가지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는 한번 가입하면 쉽게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지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그냥 소액이라 무심코 지나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금액들이 쌓이면 1년이면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 결국 우리의 노후 재정을 잠식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매달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도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내가 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건가? 괜히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노후 생활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구독 관리법을 새로 세웠습니다. 매달 1일은 그녀의 구독 점검일로 정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며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과감히 해지했고 그중 많이 사용하는 것만 남겼습니다. 또 가족들과 구독 서비스를 공유해 비용 부담도 줄이고 같이 사용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 뭐랄까 제 인생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게 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사용하지 않는 정기 구독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작은 정기 구독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돈 씀씀이와 이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출 습관을 점검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큰 수입이 아니라 작은 지출에서 시작된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단순히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소비하고 더 소중한 것에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